한 남자가 영화 포스터 앞에 서 있다. 마치 지나온 자신의 삶을 반추하듯이. 영화 타짜의 실제 주인공 장병윤 씨. 실제로 딴 건 한 2억 된 게 있고 당뇨 투표권까지 해갖고 17억 딴 적이 있어요. 매일 여자 속에 살았지. 매일. 뭐 하루에 한 명 이상은 매일 바뀌었어요. 누구니? 예, 저 그때 거기서 갈 때까지 간 놈이라고. 넌 화토 배우지 말라. 길에서 객살 팔자다, 야. 처음에 잘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더라고. 하루 한 가지 가르쳐 주면은 그 완성할 때까지 쳐라, 그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가르쳐 주면 그걸 계속 해봤지요. 어느 순간에 이제 막 10시간, 13시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딱 감이 와요. 그래서 계속 이제 2달, 3달 했더만은 나중에 내가 그 타짜 그 선생님보다 능가하게 되었어요. 남자로 태어났으면. 영화에서 나온 김혜수 같은 그런 거는 옛날에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 같이 다니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많이 있고. 얼마 전에도 내가 부산서 그 여자 타짜 서희를 우리 고향에 왔더라고. 농촌에 있는 사람들 따먹으려고. 그래서 내가 거기 앉아있으니까 왔다가 며칠 못 하고 갔어요. 그래 하지 마라 이래갖고. 저기서도 보면 곤지가 아주, 곤지는 돈 잃은 거 뿌이잖아요. 돈 잃어갖고 누나 돈 그거 있지만은, 근데 나는 이제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보다 훨씬 더 처절하지. 영화 속에서 잠시 지난날의 자신과 조우한 병윤 씨가 이번엔 약속 장소로 향한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예,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잘 지내셨어요? 예, 저요 뭐 허리 다치셨다면서요? 그래, 다쳐갖고 이제 좀 살만합니다. 왜요? 영화 타짜의 기술 자문을 했던 게 인연이 돼 가깝게 된 영화 배우 김상호 씨다. 궁중 요리 하는데 저는 이제 라면. 아이고, 라면 군대에서 먹죠. 예. 혜진의 감독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한 이틀 정도 기술 보여주고, 예, 백 선생님이라고 그 호텔 진짜 타짜처럼 대구 호텔 방에서 이렇게 사살을 해주셨어요. 진짜 신기해서 무슨 맛을 보는 것 같았어요. 맛을. 가만히 눈 뜨고 당하는 거예요. 눈 뜨고. 카드 기술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아, 참, 저번에 카드는 안 안 가르쳐 주셨어요 저한테. 그럼 잠시만. 있어요 혹시? 아니, 여기 좀 불러보죠. 여기 있습니다. 이런 거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이런 게 있었네. 여기 혹시 하우스예요? 감쪽같이 카드 한 장을 숨기는 기술. 이번엔 맨 밑장을 바꿔치기 하는 기술. 현란한 손기술과 눈속임으로 노름판을 휩쓸었던 병윤 씨다. 손을 씻은 지 20여 년. 실력이 녹슬었을 만도 한데 같은 코스의 카드끼리 모아놓는 기술이 놀랍기만 하다. 솔직히 아깝지 않으세요 이 기술?
안 아까우세요? 아니 농담입니다. 이렇게 손기술을 보여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 대구에서 이제 거기 이틀 동안 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노름하지 마세요. 화투 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타짜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300명 정도 있대요. 평균에서 올해 절대 딸 수가 없대요. 일반 사람은 절대로 못 딴대요. 절대로. 그러니까 노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족끼리도 치지 마세요. 그게 제일 가슴에 남았어요. 감사합니다. 갈게. 짧은 만남을 아쉬워하며 발길을 돌리는 두 사람. 서로 갈 길이 바쁜 터다. 걷다 보니 어느새 상념에 젖게 된다. 가난을 벗어볼 요량으로 서울에 왔지만 도박판에 끼어들어 젊음을 탕진해버린 곳. 그래서 서울은 그에게는 상처의 공간이다. 다음 날 새벽. 아내 미옥 씨가 어느새 채비를 마쳤다. 어젯밤 늦게 서울에서 돌아온 병윤 씨도 분주하다. 굴러서 안 치워. 갔다 올게요. 엄마. 예? 아직 동도 트기 전이지만 할 일이 지천이니 지체할 틈이 없다. 영락 없는 시골 아저씨 같은 모습에서는 타짜의 이력을 짐작하기 어렵다. 동네 아주머니들을 태우러 나선 길.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춥지요. 오늘 또 수고를 좀 해주셔야 되겠네. 하여튼 처음에 막 봤을 적에는 억수로 좀 고생도 모르고 좀 그냥 부잣집이고 막 아무 걱정 없이 자란 사람 있잖아요. 철없이 예. 그런 사람으로 봤거든요. 지금은 이제 촌에서 일하고 이제 막 해서 얼굴이 타고 많이 좀 말하자면 많이 늙었다고나 할까 좀 그랬는데. 앉으십시오. 예? 병윤 씨가 타짜 생활을 접은 후에 만난 미옥 씨. 그러니 남편의 전력이 낯설기만 하다. 예, 욕한 말고 다음 칸. 부부가 동네 아주머니들을 태우고 온 곳은 고구마 밭이다. 병윤 씨는 남의 땅을 빌려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다. 다행히 올해 작황은 좋은 편이다. 땀내 곳곳에 스민 결실의 뿌듯함을 예전엔 알리 없었다. 기차 절 안 나요. 아이고 좋다. 이게 돈이 되는 안 되는 간에 안 되나요? 와 돈이 안 돼요. 이게 비디오 나오면 이렇게 큰 데는 좋잖아요. 크게 나와. 또 어디론가 갈 길이 바쁘다. 바람이 부네. 바람처럼 바지런한 병윤 씨는 늘 일을 만드는 스타일이다. 도착한 곳은 강이 잘 내려다 보이는 다리. 고기를 안 잡아먹었더만 고기가 고구마 캔다고 한 달 동안 못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보이네. 이거 빨리 봐요. 이거 한번 보라고. 군무 하잖아, 군무. 보이죠? 예? 안에 물 반 고기 반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다. 잘 안 보이지? 잡아갈까? 일단 본 이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나 보다. 만지 찾기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 농사꾼이더니 이번엔 어부로 변신한다. 고기가 많다고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손이 군청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고기잡이가 가능하다. 화투짝을 갖고 놀았던 그 손 안에 이제는 그물이 들려있다. 가난이 신물나 등을 돌렸던 고향. 하지만
도박판에서 떠돌다 지친 그를 받아준 것도 고향이었다. 나는 이 강에 있는 시간이 제일 좋다니까. 아무리 한겨울에도 이 물 위에 올라오면은 공기가 너무너무 좋아. 보이지? 보라고. 절로 신명이 난다. 저랑저랑 붙었잖아. 지나놓고 보면 완전히 헛된 것은 없다. 지금이 행복하다는 걸 일깨워준 건 도박과 술, 마약에 절어 지냈던 그 시간들이었다. 오늘 일은 끝. 오늘 일을 끝나셨어요? 이제 집에 가서 또 정리해야 돼, 일 남았지. 강에서는 끝. 이또 끝. 까지 올라가야지. 이거 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네요. 많이 걸리지. 하루 일이에요. 기분 좋았잖아. 한 마리만 가왔어. 아 이거 뭐예요? 눈치. 눈치요? 누치. 예, 표준어로는 누치라 그래. 작은 새끼. 도박판에 앉아서 말이에요. 예. 그 12년이지. 타짜 말고 한 적이 또 있으니까. 12년은. 밤에는 쉬어야 되는데 사람이. 밤에 그 잠을 안 자고 떼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얼마나 상하면 정신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래가 따봐야 그거 뭐 하겠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다 카이.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회한이 깊어만 간다. 영화 타짜를 계기로 세상에 관심을 받게 된 병윤 씨. 사람들은 손을 씻게 된 계기를 궁금해한다. 내가 참 33살까지 참으로 잘못되게 살아왔거든. 참으로 잘못하며 살아왔다고. 근데 하나님 음성이 앞으로 잘하면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마약, 술, 담배, 여자 싹 끊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형아 여기. 보자. 이건 알겠는데 이거. 병윤 씨가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었던 데는 심지 고든 아내의 힘이 컸다. 소리 내서 이거. 빨리. 그런데 요즘 미옥 씨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지곤 한다. 걱정은 신랑 때문에 걱정을 제일 많이 하지요. 그거야. 세상이 남편에게 관심을 갖는 게 솔직히 편치 않다. 어쨌든 집안의 기둥이니까 무너지면 안 되니까. 잔잔한 일상에 파문이 일진 않을까 무엇보다 그게 염려된다. 다음 날 새벽 아내의 걱정이 기우라는 걸 보여주듯 병윤 씨는 강에 나와 있다. 전날 들이워놓은 그물에 물고기들이 그득하다. 두 개 더 거두면 말던데. 이제 조금 더 잡으면 말던 된다고. 말도. 더 잡아갖고. 헛된 욕심은 추하지만 정직한 욕심은 아름답다는 것도 알게 됐다. 물고기를 잡고 나면 다 된 줄 알았더니 정작 일은 지금부터다.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를 일일이 빼내야 한다. 이거 하루 일이다.
이거 따놓고 또 검을 정리해야 되지 뭐. 낮이 봐요. 하루 종일 걸리세요? 이 12시까지 따야 될 거 아니면 빨라도? 도박판에서 쉽게 돈을 벌 때는 짐작도 할 수 없었던 기쁨이다. 싱싱하잖아. 지금 살아있잖아. 병윤 씨가 돌아온 곳은 수확한 고구마를 분류하는 창고. 아내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마음이 급하다. 좀 들어봐. 어? 고마워. 아이고 많이 잡았다. 아이고 뭐. 어째? 이렇게 잡은 물고기는 중요한 수입원, 주로 음식점에 납품을 한다. 그런데 이제부터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다. 물고기의 비늘을 제거하고 잘 손질해야 값을 잘 받을 수 있다. 문득 연애 시절의 기억이 새롭다. 물고기 잡으러 그냥 구경 간 거 저는 뭣도 모르고 예. 뭣도 모르고 구경 갔는데 고기가 금방 잡았는데 억수로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강에 그때는 강에 자체에 고기가 많더라고요. 네, 고기 잡은 것만 봐도 배가 불렀어요 그 당시. 그래서 여기 살면은 고기만 잡아먹고 살아도 살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그만큼 욕심 없고 순진했던 아내였다. 지금도 별로 변한 게 없는 게 고맙다. 이날 오후 손님이 찾아왔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내려온 한 잡지사의 기자들이다. 길이 멀지요? 네, 오늘도 조금 멀었어요. 그의 겨울을 보내.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실제 주인공 병윤 씨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럼 이러면 나도 우리 형수 병원비 암수술하는 병원비 30만 원을 내일 갖다 준다 하고 병원비를 갖다가 그날 밤 다 날리빈 거예요. 내가 8개월 동안 집을 안 들어갔어요. 그 도박에 빠져가지고 내가 도박으로 성공해야 되는 집 안 들어가겠다 이랬는데 그 8개월 동안 있는 중간에 2, 3개월 만에 이제 도박사가 된 거예요. 타짜가 된 거예요. 그 손재능이 있으신가 봐요. 개인적으로 조금 저도 관심이 좀 있고 잠깐만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볼 수 있나요? 하토 네네. 그 기술이라 하는 거. 그러니까 예외 없이 보고 싶어 하는 건 병윤 씨의 손기술이다. 이제 이런 게 나오죠. 그냥 이렇게 한 사람에게 원하는 화투패를 몰아주는 기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럼 그걸 이제 엎어놔 보란 말이에요. 예. 그 엎어놨을 때 요래 갖고 내가 이렇게 가져오면 이제 8땡이 돼요. 순식간에 화투패를 바꿔치기 하는 기술이다. 그래 이런 거죠. 이거 어떻게 읽으시는 거예요? 아 읽는 게 예. 감각으로 이 손에 붙어 다니요. 감각이요? 예. 그새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다. 오후 하면 또 섞어보세요. 이번엔 기자에게 직접 섞어보게 한다. 요건데 자 여기 손에 자 이렇게 그래도 족집게처럼 화투패를 찾아내는 병윤 씨. 보세요. 발광이죠. 자 이거 맨 밑에 있어요. 그죠? 네. 맨 밑에 발광이 있잖아. 그죠? 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없죠. 한번 보세요. 그런데 맨 밑에 있던 팔광이 순식간에 다른 패로 바뀌고 이게 어디 갔냐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우와. 사라진 팔광은 병윤 씨 손에 가 있다.
마음이네요. 보고 있던 사람들도 감탄에 맞지 않는다.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이네요. 그렇지. 주고 싶은 사람 주는 거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도박해서 돈 딸 생각 말라는 게 병윤 씨가 하고픈 말이다. 이날 밤 예기치 않은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여보세요? 병윤 씨의 표정이 난감해진다. 아, 누구세요? 아,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아냈는지 요즘 이런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 하투를? 그거 빼가지고 좋을 게 없는데. 그렇잖아요. 낌새를 차린 미옥 씨는 신경이 쓰이나 보다. 예. 그래도 또 배우는 것도 좋지만은 그거 말고 인생 사는 걸 좀 배우면 안 될까? 좀 갔다 올게. 빨리 올게. 와. 안 가면 이렇게 차에 왔는데 어떻게 안 가냐? 응? 옛날에 내를 생각해서 갔다 와야지. 빨리 오셔. 아빠 어디 가세요? 아빠 저기 잠시 갔다 올게. 네 공부하냐? 응. 적당히 해라. 응.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이런 외출을 할 때마다 불안하기만 한 미옥 씨. 뭐 물론 뭐 그래 해가지고 뭐 좀 생각을 좀 자기가 옛날에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좋은 말 해가지고 뭐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 좋은데 이 생활에 우리 실생활 하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조금 피해락하면 좀 그렇고 좀 생활에 좀 다 있다. 예, 리듬이 깨지니까. 뒤에 왜 응, 그래. 어디까지? 한편 병윤 씨는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해 있다. 뭐야? 잠시 후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한 남자가 내린다. 선생님 맞으세요? 네. 전화 드렸다. 전화를 걸었던 그 사람이다. 들어가시죠. 얼마나 다급한 마음이었을지 알기에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다. 병윤 씨도 돈을 잃은 후 타짜의 세계에 발을 들였었다. 도박을 빼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조금 뭐 이래저래 이렇게 뭐 어지러워진 것도 있고 조금만 배워가면 크게 할 것도 아니고 조금만 기술을 배울 수만 있다면 조금만 한 거라도 조금 배웠으면 싶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도박하다가 쳐진 게 많은가 봐요. 크게는 아닌데 제가 좀 하고 또 주위에 주위에 분들과 하고 조금 금액이 조금 됩니다. 도박하면 자꾸 그거 삐치치기 말이에요. 근데 많이 지금 배워도 몇 년이나 걸리는 일을 그걸 배워서 이 타짜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와 남을 동시에 죽이는 길로 들어든다니까요. 엄청나게 죄를 지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경험에서 우러나온 충고가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랄 뿐이다. 나중에는 정말로 마지막으로 한번 잡는다 심정으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을 찾아왔는데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지금 죽을 것 같아도 요 고비만 지나버리면은 웃는 날이 있다니까. 근데 지금 도박이 저지가 있으면은 기약도 없는 세월을 또 암흑 속에 살아야 된다니까요. 결국 남자는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채 되돌아갔다. 그런데 병윤 씨 표정이
개운치 않다. 아우 마음이 춥네. 남자의 모습에서 오래전 자신의 모습을 본 탓일까. 아 저 사람이? 예, 뭐라 그러세요? 아 합도 배우러 왔는데 토박 기술 배우러 왔는데 그래서 안 만난 것보다 좀 마음이 좀 그래요. 내가 옛날에 그랬듯이 많이 젖어 있었나 밑에 지금 토박을 3년 했다 하는데 주위가 지금 엉망이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기술을 배우러 가겠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진작 깨달았더라면 병윤 씨 삶은 또 어떻게 달라졌을까. 다음 날 새벽 부부가 시장에 나왔다. 싱싱한 생선처럼 활기가 느껴지는 곳이다. 정신을 번쩍 깨우는 이 느낌이 좋아서 종종 새벽 시장에 나오곤 한다. 꽁치도 그렇고. 빠른 고기 이거 얼마요? 빠른 고기 2만원, 23,000원. 저는 23,000원, 앞에 요거는 2만원. 큰 거예요? 새벽 시장에 나오는 데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꽁치는 얼마예요? 꽁치 17,000원. 오늘 올랐지? 꽁치가 많이 올랐지. 꽁치가 비싸. 5,000원이나 올랐다. 가상이 12,000원 하는데 17,000원 이렇게. 그럼 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다른 거 사가야지, 싼 거. 아, 다른 거요? 네, 좀 싼 거 사. 그래서 12,000원짜리 사면 한 달 먹는다 그러니까. 알뜰파 병윤 씨에게는 안성맞춤인 곳이다. 이날 아침 빨리 가자. 아이들 등교시키는 건 병윤 씨가 자청해서 하는 일. 바쁜 스케줄에 맞추다 보니 좀 이른 편이다. 가면서 또. 다녀오십시오. 도박장을 떠돌아다닐 땐 자식이 이쁘고 귀한 줄도 몰랐었다. 요즘은 이제 그 철봉하는데 안 올라가지? 봄에 철봉하는데 올라가고 팔을 불났어요. 팔을 불나가지고 한 2달 동안 고생했었고. 산주, 오늘 학교에서 잘 놀다 와. 어? 선생님 말씀할 때 잘 듣고. 늦지막히 본 자식들이라 그런지 유난히 애간장이 녹는다. 앞서 2번이나 가정을 이루었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지금 더 살뜰히 챙기는 것도 가슴 아린 후회 때문이다. 고구마 농사를 돕는 병윤 씨 동생이 크기별로 포장한 고구마를 싣고 있다. 어디요? 경매장에. 가격이 안 나오니까 조금만 가져가보고 가격 한번 맞춰보고 하려고. 경매는 많은 물량을 한꺼번에 팔 수 있어서 좋지만 수급에 따라 제대로 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늦은 밤에야 울산에 있는 농산물 도매시장에 도착했다. 선별이 안 걸어가지고. 예. 그렇다 선별 딱 걸으면 좋은데 선별이 안 걸리더라고. 좋은 거는 좋은데 상은 박스 참 자체. 좋아요. 아니 이 자체가 비싼 품삯을 치르며 크기별로 골랐으니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병윤 씨다. 이건 그래 요 선별 자체가 다르니까. 이런 건 잘 해놨잖아. 그러니까 그래 때 보니까. 그래 이제 이렇게 선별 작업을 하는데 꽤 많은 인건비를 들인 만큼 제대로 값을 못 받으면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 가격 자체가 한 500원대 펄 이쁘더라고. 경매를 기다리는 사이 잠시 피로를 푸는 병윤 씨. 고단함이 눈꺼풀 위로 내려앉는다. 짧아서 더 달콤한 휴식도 잠시. 고구마 경매가 곧 시작될 참이다. 열심히 시험을 치른 후 결과를 기다리는 수험생처럼 좀 긴장되기도 한다. 양파 가격은 좋네요. 양파 가격은 잘 나온 것 같아요. 잘 나온 것 같아. 고구마는 어떨까? 고구마는 좀 두고 봐야 되겠네. 경매사들이 품질을 보고 희망 가격을 제시하면 높게 부른 가격 순서대로 팔리게 된다. 같은 고구마라도 품질에 따라 점수가 다르게 마련. 하룻밤에 몇 억을 주무르던 남자가 이젠 몇백 원, 몇천 원에 울고 웃는다. 고구마 잘 나왔어요. 아무리 나쁜 것도 많이 나왔는데 6,000원, 좋은 거 18,500원까지 나왔어요. 이거지 온 보람이 있어요. 돈도 돈이지만 땀 흘린 대가를 인정받은 게 더 기분 좋다. 이거 좋은 거 없어요? 좀 얼마입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산청에 도착하니 어느덧 아침이다. 방울토마토는 아내를 생각해서 산 것이다. 자, 방울토마토 샀다. 저놈을 좋아하는 거. 이럴 땐 수줍음 많은 소녀 같다. 경매 가격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토마토 하나 사왔지. 거기서 사온 기라. 먹어봐, 맛있어요. 미옥 씨가 원하는 건 거창하고 대단한 게 아니다. 그저 이렇게 소박한 행복이다. 네, 참 좀 잡쌌어요? 아. 속정에 비해 표현은 서툰 미옥 씨가 오늘은 큰맘 먹고 애교도 부린다. 맛있나요? 그저 평범한 일상이 이들 부부에겐 꼭 지켜내고 싶은 성이다. 이날 밤 병윤 씨가 외출을 했다. 산청에서 약간 떨어진 진주에 있는 교도소 앞이다.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 것일까? 수고하십니다. 오늘 출소자 몇 시 되면 나옵니까? 오늘 저 출소할 수능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정태경이라고 부릅니다. 정태경. 정태경 씨. 예. 잠깐 기다려보세요. 제가 지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출소자를 마중 나온 것이다. 오늘 출소자 중에 정태경 씨라고 있는데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곧 나온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병윤 씨도 교도소를 들락거린 적이 있었다. 그런데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일까? 고향 동생인데 그 이제 도박판에 좀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도박을 좀 많이 했어 옛날에. 도박장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일을 했던 후배다. 어서 와. 아이고.
고생 많았지? 아닙니다. 수고했지? 예. 얼굴은 좋다. 고생 많았네. 아니. 뭡니까? 얼굴 말을 좋아하십니까? 아이, 먹어봐. 다음에 이제 안 가야지. 은근한 압력이 담겨 있는 두부다. 여기까지 그럼 말로 하십니까? 먹고 있는 거랑. 와야지. 운동 많이 했나 봐? 예? 운동 많이 했어. 몸은 억수 부르네. 저번부터. 도박장을 총괄했던 후배는 손 씻고 사는 병윤 씨에게도 유혹의 손길을 뻗쳤었다. 이제는 병윤 씨가 설득의 손길을 뻗치려 한다. 춥겠다 이거. 옷이. 겨울에 수영 안 다음 날 또 땅속에 저금해 놓은 걸 찾으러 가는 길이다. 고구마밭 옆에 심어 놓은 무다. 겨울 동김치 담으려고 물을 하는 거야. 이게 동김치가 좀 약간 장게 맛있거든. 이때 반가운 얼굴이 보인다. 어서 와.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킨 태경 씨. 신발벌이 조심해. 하나 깎아줘볼까? 아니, 그걸 고생하시니. 눈 씻고 봐도 일하러 온 복장은 아니다. 잘 왔어. 같이 좀 있어봐. 예. 이거 일할 게 많습니까? 많지. 매일 일이지 뭐. 하루도 좀 도와줄까요? 오늘은 그냥 무시라. 여기 있잖아. 풀라고 했냐 이거 물라고 먹으려고 이렇게 잘라야 돼. 이때를 놓칠세라 병윤 씨가 시범을 보인다. 우지. 너무 길어. 길다고 했냐? 조금 더 짧게. 이거 뭘 빨리 캐야 될 거랍니까? 뭐? 예. 괜찮아. 아직 소리가 많이 안 왔어. 그럼 고구마 좋은 옷 입고 다니다가 이거 하겠나? 해야지. 안 하면 죽는 길인데. 근데 인생의 답은 땀 흘리고 사는 게 그게 인생의 답입니다. 많이 깨달았네. 예, 많이 헛금을 들어가지고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뜬구를 잡아주면 큰일 납니다. 말은 청산유수다. 뜬구를 잡아주면 큰일 납니다. 이게 동삼이라 하는 게 동삼. 아니냐 형님. 먹어봐. 마음은 앞서도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질 리는 없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야 할 길이다. 이번엔 노동의 진수를 보여줄 참이다. 병윤 씨의 포획망에 꼼짝없이 붙들리고만 태경 씨다. 쉽게 돈을 번 사람은 땀 흘리는 것을 우습게 알기 쉽다. 병윤 씨는 먼저 그 독부터 빼줄 참이다. 자네. 그게 나. 그거 있어. 가져올게. 아니. 그거 먹고 온다니까. 이거 안 먹고 와요. 저녁 빼면 가와. 나중에 보고. 이젠 빠져나갈 타이밍도 놓쳐버렸다. 못 들어 잘. 무겁지? 무겁다니까 그거. 천천히 가. 그 드는 게 장난이 아니야. 천천히. 우리 나쁘다야. 감있어. 됐어. 살짝 나쁘리. 무겁지? 와, 꽤 무겁네. 잘했어. 100마디 잔소리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이것이 오늘 병윤 씨의 전략인 듯하다. 차에 그럼 내려올 거야. 아니. 됐어. 그 노끈을 잡아놨니? 예. 한 대만 다 그래놨지 나는. 다른 사람들은 맨날 이거 쭉 갖고 먹는데 예. 나는 미리미리 못 놓잖아. 아따 손이 시렵다 벌써. 혼자 하면 안 내놓으십니까? 혼자 하면? 네. 좀 외롭건데. 결국 인생은 예.
나중에 천국 가든 지옥 가든 혼자 가게 된다고.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마음껏 자유로워졌다. 이 외로움을 못 이기면 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안 그러십니까? 앞으로의 삶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을 태경 씨. 그런 후배에게 병윤 씨는 중요한 화두를 던지고 있는 셈이다. 마음먹으면 타짜로 큰 돈을 벌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사는 선배를 보며 태경 씨는 무슨 생각을 할까? 제가 과연 저렇게 일을 하라고 뭐 지금 현재 저 마음은 참 저렇게 하고 싶은데 저 혼자서 일을 하라고 뭐 과연 하겠냐 이 말이면 젊은 사람이 과연 하겠냐 말입니다. 그런 게 근데 이걸 이겨내야 되거든요. 저걸 이겨내야지. 삶 매 살아가면서 왜 좋을 수는 없답니까? 안 그렇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거기 찬바람 부는 강가에 한참을 나가 있던 병윤 씨가 막 잡은 물고기 한 마리를 들어 보인다. 크네. 좀 커. 그 눈치입니까 그게? 눈치. 어쩌면 이 싱싱한 물고기는 병윤 씨가 후배에게 던지는 삶의 미끼가 아닐까. 후배의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는 병윤 씨. 힘드시지?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다. 누구나 뭐. 형님 손기술 여전하십니다 형님. 고기 잡는 거. 타고나십니다 형님. 응? 타고났어요. 아니야 이제 뭐 또가 나니까. 조금만 하니까 그 기술이 그러니까 이런 거 큰 걸 잡죠 형님. 고기는 내가 딴 사람보다 많이 잡아. 타고난 기술입니다. 이렇게 티끌없는 웃음과 여유야말로 삶의 보약일 것이다. 찬우야 들어와. 저녁이나 먹자고 잡아 끌고 오는 길. 되게 왔어. 조금 전 연락을 받은 미옥 씨는 분주하다. 뭐가 부끄러워? 좀 앉아. 앉아있어. 응? 여기 좀 앉아. 뭐 경기하면서 뭐 먹고 당겨 못 사는 거 같습니다. 와 앉아. 정성으로 차린 음식들이다. 타짜가 되기 전 요리사로 일한 적이 있었던 병윤 씨까지 실력 발휘에 나선다. 그냥 무슨 좀 해야지. 이만하면 식사 대접이다. 이거 남태평양에서 가본 거야. 뭔지? 이거 참치야 참치. 그 재혼신하고 많이 준비하셨네. 응? 재혼신하고 많이 준비했네. 많이 고마우십니다. 이 집에선 보기 드문 맥주도 등장했다. 나는 물. 한때는 술에 절어 살았던 병윤 씨. 난 술 안 먹어. 끊은지. 도박과 함께 술 담배도 끊었다. 한잔해. 그다음 고생하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하자. 이렇게 따뜻한 환대를 받았으니 한마디쯤 해야 할 것 같은 태경 씨.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모습 없게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우리 집 전화할 때 있다는 거 그랬어. 좋은 생각입니다. 젊었을 때 잘못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 각을 빨리 있는 게. 아유 나도 그 33살 졸업했다. 33살에 졸업했어. 33살. 제가 끼면 좀 열심히 되게. 저는 37인데. 식당 그 밥 뭐 맛있습니까? 오늘의 유쾌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가 후배에게 든든한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형수님 해주는 거, 그러니까 형수님 진짜 해주는 이게 맛있는 거지. 기온이 뚝 떨어진 다음 날 새벽.
같이 일하러 나가기로 한 약속을 지킨 태경 씨. 하지만 졸음과 추위로 정신이 없어 보인다. 어제는 병윤 씨에게 호언장담을 하더니 오늘은 병든 닭이 따로 없다. 병윤 씨가 일하러 가는 것도 모른 채 태경 씨는 골아 떨어져 있다. 일찍 일어나는 게 익숙치 않아서일 게다. 처음엔 병윤 씨도 그랬었다. 장갑 끼는데도 굉장히 싫구만. 이젠 코끝 얼얼한 이 느낌을 즐길 정도가 됐다. 완전히 겨울이 깊었어. 아. 하나의 문이 닫히는 순간 또 다른 문이 열리는 게 세상사인가 보다. 도박에 인생을 걸었는데 거기에서 손을 떼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현란한 손기술로 사람들 눈을 속여가며 돈을 벌던 때는 알 수 없었던 기쁨이다. 애쓴 만큼만 바라는 단순한 삶, 그것이 얼마나 편안한지도 알게 됐다. 만선이다, 만선. 정정정정 붙었지. 몇 천만 원을 딸 때도 이렇게 뿌듯하진 않았었다. 한창 일에만 열중하던 병윤 씨, 슬슬 태경 씨가 궁금해졌나 보다. 어디 한 번째. 멋모르고 따라 나섰다가 지레 겁을 먹고 달아나 버린 건 아닐까. 어디 간 거예요? 어디 한 번도 없네. 어디 한번 찾아봐야지. 오겠지, 좀 있어. 화장실에 갔나? 잠시 어디 갔나 봐요. 불안하긴 하지만 믿고 기다려보기로 한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태경 씨. 아이고 형님. 어? 아, 미안 죽겠습니다. 아니, 어디 갔다 왔어? 예, 안 볼게요. 도와줍니다. 아, 미안 죽겠습니다. 뭘 미안해. 자, 야, 믿어봐. 예, 형님 드시지 문제겠네. 어. 아니, 아, 형님 괜히 아침에 일하시는데 됐어요. 도저히 피곤하고 못 나오지. 피곤하지? 예. 훈련이 되면 괜찮다니까. 첫 술에 배부를 리 없는 것이다. 빵도 드시지 형님. 뭐? 이 죽을 길 지금 안 나와집니다. 안 나와집니다. 솔직한 태경 씨다. 많이 잡혔어. 너무 잡히던데. 생기는 다 잡혔어. 새로운 일에 익숙해지기까지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 그렇게 추워? 진짜 춥습니다. 아니 형님 따라가려고 아니 멀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장걸 그 마이너스를 갖다가 일로서 많이 해야 되겠지. 아이 조금 진짜 많이 해. 이걸 언제 다 찹니까 이제? 이걸 언제 찼답니까? 그게 일이라 카이. 이게 일인데. 그게 일이라. 그걸 안 치십니까? 별거 아니라. 아니 빨리 치는데 지금 사가요. 그러지? 그 별거 아니라. 슬슬 꾀가 나나 보다. 이거 하나 하라고 하면 할 정도로 해야 되는데. 그 별거 아니라니까. 이래갖고. 어린아이 어르고 달래듯 그물에서 물고기 빼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뒤에 거는 같이. 여기 잘 그린다고, 여기 입 있는데. 요거만 딱 나오면은 쪽 빼면 들어간다. 난 아프리. 들어갔지? 근데 도와주러 온 게 아니고 고기 잡아는 거 들어 사가지고
시원찮아. 털면 다 그래.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 태경 씨처럼 교도소를 들락거렸던 병윤 씨. 그래서 더 각별해지는 것이다. 조금만 따갖고 나가. 전화 왔네. 전화 좀 받겠습니다. 마음 좀 잡고 일하려는데 휴대폰이 회방을 놓는다. 여보세요. 아, 형님. 지금 뭐 임금하고 있는데, 형님. 지금 그럼 어디 계십니까, 형님? 태경 씨가 전화 받는 모습에 병윤 씨 얼굴에 먹구름이 드리워진다. 불안해 보인다. 누구야? 아니, 형님. 이상한 전화야 또? 아니지, 그런 건 아니지. 누구인지 잘 털어놓지 않는 태경 씨. 좀 이따 잠깐 갔다 와야 되겠는데, 형님. 잠시. 그래 갔다 오는데 이상한 데는 가지 마. 이상한 거 아니지. 그또 괜히 또 형님 일하시는데 또 혼자 가면. 아니 괜찮아. 예? 그건 괜찮은데 급해서 그런데, 형님. 도박판은 아닌 거 먹었다.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다. 예. 그런 거 좀 제가 안 갑니다. 그럼 갔다 와. 예. 여기서 가봐. 예. 응? 좀 이따 연락해. 가서 해. 도박판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마음을 들쑤셔 놓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도박하던 그런 사람도 있었고 주위에서 자꾸 그런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옛날에 부산서 19년 전에 고향을 올라왔겠지. 잘못 접어든 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아는 병윤 씨다. 다음 날 병윤 씨가 차로 30여 분 거리에 있는 진주로 달려왔다. 태경아. 그 지금 어디 있노? 여기 홍도계 근처에. 태경 씨가 머물고 있는 집 근처다. 집 어디야? 예, 형. 꽃좀 많이 하십니까? 꽃구경 하다가 앞에서 하면서. 잘 맡기십니다. 가보자. 꽃 선물을 해보는 것도 이런 꽃을 받아보는 것도 드문 일을 터. 참. 꽃냄새만 오늘 때 같은 뭐 얼음도 없는 일인데. 고맙다는 마음의 표시. 꽃이름 뭔지, 형님? 나도 몰라. 그 화려하고 예뻐서 사왔지. 마음을 항상 좋게 뭐라고 사온 거지. 꽃보고 하나는 사람은 없거든. 아직까지 꽃보가 손에 오고서. 그 만나다 보니까 밥 먹다 보니까 또 그날 또 형님 생일이더라고. 그래 그 수하다 보다 보니까 진짜 미안하더라고 형님. 그 형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날 내가 와서 뭐 와봐야 그래. 다시 까지 고기 땄어. 그래 그날 제가 오지도 않고 연락하지도 않은 데 대한 일종의 압력인 셈이다. 마음 상하고 그런 건 없지. 없지. 자꾸 전화 오지. 근데 제가 안 받아주는지 안 받아라고요. 옛날 전화 오면. 유혹에 흔들릴까 봐 걱정하는 마음을 태경 씨도 모르지 않는다. 저는 도박은 두 번 다시 안 합니다. 물론 집만 망하는 게 아니고 가정 파탄이 가정 파탄. 가정이 파탄. 저 놀아면 뗄지기도 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알겠잖아. 그거는 딱안할 자신이 있거든요. 제가 이 책을 많이 조카하고 좀 쓰는 거 좀 한번 비울까 아니에요. 제가 책을 형님 이따가 좋은 글귀로 좀 형님. 아이 그거네. 글을 잘 썼네. 아니 매일 교도소 안에서 책을 읽고 마음에 새겨둘 만한 구절들을 정리해 놓은 걸 보니 좀 안심이 된다. 좋은 점 때문에 누구를 좋아하자고 생각하는데 시기 따위는 깨끗이 무시해버리는 편이 현명하다. 제가 냈다고 지금 시기를 살면 안 된다면 우리는 종종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때 돌이키느냐 내터 달리느냐 이것만이 문제다. 너무 늦었다고 한탄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건 바보나 하는 짓이라 하니
이게 참 굉장히 제가 지금 늦은 게 아니라 이 그놈 공부를 많이 했구만. 공부만 글귀 하나하나는 병윤 씨 마음에도 와 박힌다. 이거 시간이 일단 읽어보시지. 참 좋은 책이지. 제목부터가 다르구만. 끌리네. 태경 씨 걱정 때문에 얘까지 왔다가 졸지에 뜻밖의 숙제를 떠안게 된 셈이다. 일 대충 보고 나중에 올라와. 어? 바로 올라갈게. 대충 올라왔어. 엉뚱한 데 가지 말고. 몇 번씩이나 단속을 하고서야 발길을 돌린다. 며칠 후 다시 고구마 밭으로 출근하는 중이다. 다음 주 아무 데나 좋은데, 근데 만약에 미국에 있다 하면은 그거지 갈 수도 없는 문제고. 네. 사람 찾는 기관에 부탁을 해놓은 상태. 옛날에 도박할 때 도박에 미쳐가지고 다닐 때 집을 내가 8개월 동안 안 들어갔었어요. 그때 형님 집 근처 살다가 애 엄마가 8개월 동안 있다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큰애는 형님 집에 놔놓고 작은애를 임명시키더라고요. 도박은 많은 걸 앗아갔다. 특히 헤어진 첫 번째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다. 딸이 딸내미 사줄 때 내가 한 번 그랬어요. 그 아버지로서 미안한 거 아니니까. 이젠 20살이 넘었을 딸. 자식 하나 지키지 못한 아비가 흘리는 통한의 눈물이다. 이제라도 만날 수만 있다면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는 꼭 해주고 싶다. 내처 면사무소로 달려온 병윤 씨. 주민등록부 초본 좀 발급받고 왔는데. 초본이요? 예, 거기 그 초본이면 전에 그 기록등이 다 나오죠. 그다음에 가족 관계를 확인하시려면 호적 등본을 떼야 됩니다. 그 호적 등본. 호적 등본을 떼드릴까요? 예. 네, 여기 다 나왔고요. 네. 확인해 보시고 동선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오. 네. 딸을 찾는데 단서가 돼주지 않을까 하는 신랏 같은 희망을 가져본다. 삶의 이력이 지도처럼 펼쳐진다. 3번의 결혼, 상처투성이의 삶 언저리에 잃어버린 딸의 얼굴이 있다. 일단 찾아본 데까지 한번 찾아보려고요. 지금 찾아야 뭐 만난다 해도 뭐 다른 뜻이 있어 그러기보다는 먼 발치에서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열일을 제쳐놓고 부산으로 달려온 병윤 씨. 어떻게든 찾아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에서다. 여기 저기 옛날 그 아는 그 행사한테 가요. 내 옛날 그 막 잡히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머니랑으로 많이 도와준 형님인데 한 2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유래를 하면서 만나고 하거든. 오늘 좀 뭐 부탁을 좀 할까 싶어서 왔어요. 형님. 어려울 때면 친형님네처럼 찾아오게 되는 집이다. 계세요?
형님, 잘 계세요? 칼칼하고 빈틈없었던 형사도 곧 정년 퇴직을 앞두고 있는 노병이 됐다. 복잡해, 형님. 가가 많다 보니까 서로도 이렇게 복잡하더라고. 첫 번째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안 나왔어, 따라가. 그런데 저거 엄마 행적을 가지고 찾아야 되는데 이제 좀 안타깝게도 아이의 이름은 호적에도 올라있지 않은 상태. 근데 형님 그 고아원이 저는 형님 카날이었었던 것 같아요, 거기가. 그때도 와 형님. 그래 거기 뿌리가 있으면 되는데 뿌리가 없으면 곤란하단 말이야. 그러면 새로 진정을 해가지고 이리 한번 보고 싶다. 이야기를 진정을 해주라고 진정을. 역시나 호적에 올라있지 않은 게 문제다. 그걸 한번 연구를 해봐야 돼. 그 나이 한번 좀 알아봐줘요. 알아봐주고. 네. 갈게요. 나이 전에. 시원한 대답이라도 듣고 가는 길이라면 이렇게 발걸음이 무겁지는 않을 것이다. 며칠 후 생각 끝에 다시 길을 나섰다. 미국으로 입양 갔다는 소식은 바람결에 들은 터. 아이를 맡겼다는 입양기관에 다시 확인을 해볼 참이다. 한참이 지난 후 병윤 씨 표정이 무거워 보인다. 알아보셨어요? 좀 알아봤는데 잘 안 돼요. 보낼 때 이름을 호적에 안 올려놔가지고 이름이 성혜였는데 저 엄마가 성희로 했다 하더라고. 처음에 맡겼던 그게 거기서 서류가 안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찾을지 잘 모르겠네요. 입양기관에도 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새벽 강바람보다 더 차가운 바람이 마음에 인다. 잘 안 됐어. 네. 보낸 그 입양 기간에 모르니까 기록이 없는 거야, 이게. 근데 그쪽에서도 이제 왜 기록이 없는지 그건 모르는데. 그 당시에 그 기록들은 있는데 다른 기록한 거는 있는데. 다른 건 있는데 이제 걔그 없어. 그럼 뭐 그거 하는데 착오가 생겼구만. 이름이 틀린다는 둥. 기도 제목이 먼 발치에서도 볼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매 기도했었는데 또 모르지, 혹시 먼 발치에서 한 번 정도 봤는지도 몰라. 꼭 한 번은 찾고 싶은데 지금 부모 있는데 뭐 어찌 하자는 건 아니고. 다음 날 새벽 딸을 찾으려는 노력은 일단 수포로 돌아갔지만 언젠가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만은 놓지 않는다. (13년) 가장 빛나는 청춘을 도박판에서 탕진했다. 아픔 없이 그 삶을 돌아보기란 어렵지만 절절한 그 후회가 살아가는 힘이 될 때가 있다.
잊고 싶은 과거를 오히려 기억함으로써 지난날에 갇히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안다. 다음 날 새벽. 되풀이되는 일상이 목 빼고 있는 일거리가 더없이 고마울 때가 있다. 땅이 촉촉한데 그래서 5% 뭐 10% 싸니까 그냥 나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 며칠 신경을 쓰고 다녀선지 몸에 이상 신호가 왔다. 감기가 자꾸 와요. 예?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가 자꾸 온다고. 어쩔 수 없이 나이 든다는 걸 실감하게 된다. 젊었을 때는 이 감기도 잘 안 했는데 이게 나이가 드니까 이 감기 같은 경우는 자주 오더라고요. 고구마를 캐러 나온 일꾼 아주머니들도 중무장을 하고 나섰다. 고구마 수확도 이제 막바지. 얼기 전에 거두어야 하니 마음이 부산하다. 바쁘다 보니 고구마밭 옆에 심어놓은 배추와 무에도 신경을 못 썼다. 배추가 누리끼리 해갖고 근데 이쪽이 새까만데 저쪽에도 병이 들었구만. 냄새 잘 무엇이든 정성 들여 가꾸지 않으면 여지없이 티가 나고 만다. 아무리 바빠도 오늘은 더 견디기가 어려웠나 보다. 한참 기침을 쏟더니 결국 병원을 찾았다. 기침을 많이 하세요? 네. 아니 많이 별로 안 나는데 기침을 많이 하세요? 네. 봅시다. 지난해에도 겨울 내내 기침을 달고 산 터라 질에 신경이 쓰인다. 열은 크게 안 나는데 몸살 같은 것도 없으신데 예. 기침만 많이 하신다고요? 예. 찬바람 요즘 계속 많이 새는 모양이네요. 계속 그렇습니다. 따뜻한 김을 코로 잡고 들이쉬고 습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고구마도 못 캘 뻔했어요. 병윤 씨는 잔병이 많은 편이다. 젊은 시절 밤낮 없이 도박에만 몰두한 데다 술과 마약에 젖어 지낸 데서 오는 후유증인 듯 싶다. 이날 오후 결국 병윤 씨가 몸져 눕고 말았다. 꼼짝할 기운조차 없나 보다. 좀처럼 없는 일이라 미옥 씨도 걱정스럽다. 많이 아프나 얘? 얼마나 힘들면 대답도 못한다.